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 엄청 많이 보셨죠? 삼성, 베트남 버리고 인도로 탈출. 베트남 경제 붕괴 직전. 30만 개의 일자리 사라졌다. 배은망덕한 베트남. 삼성 떠나자 난리 났다. 진짜 자극적이죠? 클릭하고 싶어지죠? 근데 말이에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팩트 체크해봤더니 완전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오늘은 삼성이 인도에 투자를 늘리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베트남을 버린 게 아닌지, 삼성이 정말로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일부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2024년 회계연도 삼성전자 인도법인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6조 원입니다. 16조요. 대한민국 중견기업 매출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25년 1월 삼성이 인도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타밀나두 공장에 1,700억 원 추가 투자했습니다. 에? 1,700억 원? 왜요? 파업도 있었던 곳인데? 네, 맞아요. 2024년에 한 달 넘게 파업이 있었어요. 1,800명 중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죠. 노조 인정하라. 임금 44% 올려라. 8시간 근무제 도입하라.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삼성이 1,700억 원을 더 넣었어요. 왜요? 그리고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인도에서 폴더블폰 현지 생산을 시작했어요. 갤럭시 Z 플립, Z 폴드. 이거 지금 인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국이나 베트남에서만 만들었는데 이제 인도에서도 만들어요. 왜 갑자기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삼성이 미쳤나? 왜 갑자기 인도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거야? 답은 간단합니다. 인도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부 인도가 가진 세 가지 무기. 자, 인도가 삼성한테 뭘 제공하는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무기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센티브. 인도 정부가 만든 PLI라는 제도가 있어요. 프로덕션 링크트 인센티브. 생산 연계 인센티브. 이게 뭐냐면요. 매출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의 4에서 6%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5년 동안요. 4에서 6%? 별로 안 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엄청 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이 올해 인도에서 1조 원 매출을 늘렸어요. 그럼 정부가 400억에서 600억을 그냥 줍니다. 현금으로요. 와, 미쳤네. 네, 미쳤죠. 삼성이 이미 5년차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게 2,500억 루피예요. 우리 돈으로 4조 1,800억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만 1,600억 원 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타밀나두 주정부가 뭘 더 줬는지 아세요? 법인세 대폭 감면, 전기요금 특별 지원, 토지 무상 제공. 토지를 공짜로 줘요? 네, 공짜로 줍니다. 공장 지을 땅을 공짜로 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약속을 법률로 보장했어요. 우리가 약속한 건 절대 안 바뀝니다.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다음 정권와도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베트남에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약속이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 2010년에 법인세 0%라고 약속했는데 2025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으니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죠. 15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데 인도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렸어요. 다음 정권이 와도 20년 후에도 이 약속은 절대 안 바뀝니다. 법률로 보장한 거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베트남 상황 바뀌면 우리도 약속 바꿀 수 있어요. 인도 법으로 보장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어디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당연히 인도죠.
그래서 2024년 9월에 큰 파업이 있었는데도 삼성이 인도에 1,700억 원을 더 넣은 거예요. 노사 갈등? 어디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게 삼성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무기 14억 소비자라는 거대한 내수시장. 자, 이제 두 번째 무기입니다. 베트남 인구 1억 명, 인도 인구 14억 명. 14배 차이예요. 오, 맞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베트남은 뭐죠?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베트남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미국, 유럽, 전 세계로 보내는 거죠. 인도는 달라요. 인도에서 만든 제품은 인도에서 팝니다. 14억 명한테요. 운송비 제로, 관세 제로, 환율 리스크 제로. 그리고 인도 경제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아세요? 연 6% 이상이에요. 한국이 2~3% 성장할 때 인도는 6% 넘게 성장하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인도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됩니다. 지금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인데요. 2030년이 되면 인도가 일본을 추월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14억 명의 구매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인도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월 소득 5만 루피 약 82만 원 이상인 가구가 2억 가구예요. 2억 가구면 8억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사고, TV 사고, 냉장고 사고, 세탁기 사요. 지금 투자하면 뭐가 좋은지 아시겠죠? 시장이 커지기 전에 미리 자리 잡는 거예요. 2025년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점유율이 16.4%예요. 2위예요. 1위는 샤오미고 3위가 비보, 4위가 오포, 5위가 리얼미.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프리미엄 시장, 즉 비싼 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애플이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인도에서 3,466만 대 팔렸어요. 전작인 S23 시리즈보다 18% 더 팔렸죠. 그래서 폴더블 폰을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폴더블 폰은 비싸잖아요. 200만 원 넘어가요. 근데 인도에서 만들면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관세도 안 내고 운송비도 안 들고. 그럼 인도 부자들이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삼성이 인도 프리미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를 보세요. 2035년이 되면 인도 중산층이 지금의 2배가 돼요. 16억 명이 중산층이 되는 거죠. 16억 명이 다 스마트폰 사고, TV 사고, 냉장고 사면 삼성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리 잡아놓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인도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삼성이 보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무기 미국 관세 회피라는 전략적 카드.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뭘 했는지 아세요? 베트남산 제품한테 46% 관세 때렸어요. 인도산 제품한테는 35%, 11% 차이예요. 에이, 11%? 별거 아니네? 아닙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수십억 달러예요. 11%면 수천억 원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1,000만 대를 미국에 수출해요. 대당 100만 원이라고 치면 총 1조 원어치죠. 베트남에서 보내면 46% 관세니까 4,600억 원을 미국 정부에 내야 해요. 근데 인도에서 보내면 35% 관세니까 3,500억 원만 내면 돼요. 1,100억 원 차이예요. 스마트폰 1,000만 대만 인도에서 보내도 1,100억 원을 아껴요. 삼성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연간 수억 대예요. 그럼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얼마겠어요? 수조 원입니다. 그럼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트남에서만 만들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요. 중국 기업들한테 밀려요. 그래서 인도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만들면 관세가 11%더 낮으니까 미국에 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가격이 싸지면 뭐가 좋아요? 더 많이 팔 수 있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요. 이게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자주 바꿔요. 오늘은 46%라고 했다가 내일은 50%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곳에만 의존하면 위험하죠. 베트남에서만 만들다가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 60% 관세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키우고 멕시코도 키우고 여러 곳에 공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삼성은 대응할 수 있어요. 베트남 관세 높이면 인도에서 보내면 되지. 인도 관세 높이면 멕시코에서 보내면 되지. 이게 리스크 분산이에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인도가 삼성한테 제공하는 세 가지 무기. 파격적인 PLI 인센티브 마이너스 1,600억 원 이상, 보조금 법률로 보장된 안정성. 14억 소비자 시장 마이너스 지금 투자하면 30년 먹고 살 수 있는 거대한 내수 시장. 관세 회피 마이너스 베트남보다 11% 낮은 관세로 미국에 팔 수 있음. 이 세 가지가 삼성을 인도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3부 그럼 베트남은 버린 거 아냐?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결국 베트남 버리고 인도 가는 거 아냐?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 엄청 많잖아요. 삼성 베트남 철수, 베트남 경제 초토화, 30만 개 일자리 사라졌다. 근데 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팩트 체크할게요. 팩트 체크 1 베트남 생산량 증가. 팩트 삼성은 여전히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의 50% 이상을 생산합니다. 2025년 베트남 누적 생산량 20억대 돌파했어요. 20억대요. 떠나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까요? 그리고 2025년 3분기 삼성 베트남 4대 공장 실적 보세요. 매출 458억 달러. 전년 대비 5.5% 증가. 순이익 29.7억 달러. 전년 대비 4.5% 증가. 공장 문 닫는 회사 실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2025년 1월 삼성은 베트남에 12억 달러 추가 투자 승인했습니다. 1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에요. 박린성 OLED 공장이요. 떠나는 회사가 1조 6천억 원을 더 넣어요? 말이 안 되죠. 팩트체크 2 베트남 협력업체 증가. 그리고 협력업체 보세요. 2014년에 삼성의 베트남 협력업체가 25개였어요. 지금은 309개예요. 12배 늘었어요. 떠나는 회사가 협력업체를 12배로 늘려요? 그리고 최근 3년간 72개 베트남 기업한테 스마트 공장 전환 컨설팅을 해줬어요. 무료로요. 왜요? 베트남 기업들이 잘 돼야 삼성도 좋은 부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떠날 회사가 이런 걸 해요? 팩트체크 3 베트남 정부와의 협력 강화. 2026년 1월 5일 나기용 삼성 베트남 전략협력실장이 타이응우엔성 투자유치 콘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타이응우엔성은 삼성의 전략적 생산 거점입니다. 베트남은 우리의 영원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떠날 회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베트남 부총리가 2026년 1월에 참석했어요. 베트남 정부가 얼마나 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진짜 전략 이전이 아니라 다변화. 그럼 뭐냐고요? 삼성이 하는 건 이전이 아니라 다변화예요. 삼성 베트남 복합단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베트남 생산량은 인도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주로 인도 내수용이고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은 전 세계 128개국에 수출됩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베트남 글로벌 수출 거점, 전 세계로 보내는 공장,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 인도 내수 공략, 멕시코 남미, 북미 시장. 이게 삼성의 삼각 전략입니다. 한 곳에 다 몰아놓으면 리스크가 커요. 2021년 코로나 때 베트남 공장 멈췄을 때 삼성이 얼마나 타격 입었는지 아세요? 베트남 정부가 락다운하면서 공장을 못 돌렸어요. 그때 삼성이 얼마나 손해를 봤겠어요? 그때 배운 거예요. 60%를 한 곳에 집중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베트남 50%, 인도 29%,
나머지를 멕시코랑 다른 곳으로. 이게 리스크 분산이에요. 베트남에 문제 생기면 인도에서 더 만들고, 인도에 문제 생기면 멕시코에서 더 만들고. 이게 삼성이 하는 겁니다. 사부 인도에 파업 마이너스 문제는 없었나?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인도가 그렇게 좋으면 왜 파업이 있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도도 완벽하지 않아요. 2024년 9월 삼성 스리페룸부드르 공장에서 파업 터졌어요. 한 달 넘게요. 파업의 실제 상황. 1,800명 직원 중 1,000명이 파업에 참여했어요.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노조 인정해라. 임금 44% 올려라. 월 2만 5천 루피에서 3만 6천 루피로 약 41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8시간 근무제 도입해라. 인도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인도 노동조합센터 CITU가 지원했어요. CITU는 공산당이 지원하는 강성 노조예요. 파업 과정에서 912명이 경찰에 구금됐다가 풀려났어요. 진짜 시끄러웠죠. 근데 이거 보세요. 37일 만에 합의했어요. 합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파업 참여 노동자에게 보복 조치 안함. 근로자 사망 시 위로금 10만 루피 약 165만 원 지급. 출산 시 격려금 2천 루피 약 3만 원 지급. 신규 의료실 오픈. 식당 메뉴 다변화. 휴게시설 개선. 통근 차량 운행 노선 확대 기존 5개에서 108개로. 삼성이 다 들어줬어요. 노조 인정 문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5년 1월 27일 타밀나두 지방법원이 삼성인도 노동조합을 공식 인정했어요. 200일 넘는 법정 다툼 끝에요. 결국 노조도 인정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왜 1,700억 원을 더 투자했나? 파업이 있었는데도 삼성이 1,700억 원을 더 넣었어요. 왜요? 노사 갈등은 어디든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2024년 7월에 한국 삼성전자 노조도 파업했잖아요. 그럼 삼성이 한국을 떠나나요? 아니죠. 중요한 건 정부가 누구 편을 드느냐예요. 인도 정부는 명확하게 기업 친화적이에요. 파업이 길어지자 타밀나두 주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37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삼성한테 말했죠.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우리가 보상해드릴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게 기업 친화적인 정부예요. 그래서 삼성이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인도의 다른 문제들. 인프라도 약해요. 전력, 도로, 물류. 아직 베트남만 못해요. 하지만 인도 정부가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타밀나두주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낮은 정전율을 자랑해요. 그리고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인프라가 약하다는 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복잡한 규제도 있어요. 인도 관료주의 악명 높죠. 근데 PLI 같은 제도를 보면 인도 정부가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거든요. 오부 다른 기업들도 인도로 간다. 삼성만 인도 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어요. LG전자. LG전자가 인도 법인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LG는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만들어요.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3조 원 넘어요. 그래서 인도 증시에 상장하려는 거예요. 인도 자본시장에서 돈을 더 끌어모으려는 거죠. 애플. 애플은 더 대단해요. 2024년에 인도에서 아이폰을 140억 달러어치 만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19조 원이에요.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 같은 애플 협력사들이 다 인도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플은 향후 5년간 아이폰 생산량의 20%를 중국에서 인도로 옮길 계획이에요. 왜요? 미국 마이너스 중국 갈등 때문이에요. 중국에서만 만들면 위험하니까 인도로 분산하는 거죠. 폭스콘. 폭스콘은 반도체 공장까지 인도에 짓고 있어요. 인도 남부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이에요.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요.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
퀄컴 인도의 디자인 센터 개관. AMD 향후 5년간 4억 달러 투자, 3,000명 수용 가능한 디자인 센터 개관. 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 중.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14억 소비자, 세계 3위 경제 규모,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이거 놓치면 10년 후에 후회해요. 삼성은 지금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6부 숫자로 보는 삼성의 전략.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볼게요. 베트남 vs 인도 vs 멕시코.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비중 50% 이상. 역할 글로벌 수출 거점. 수출 국가 128개국. 2025년 3분기 매출 458억 달러, 5.5% 증가. 2025년 3분기 순이익 29.7억 달러, 4.5% 증가. 누적 투자 224억 달러, 약 31조 원. 협력업체 309개. 직접 고용 10만 명. 인도. 스마트폰 생산 비중 29%. 역할 인도 내수 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2024년 매출 16조 원. PLI 인센티브 1,600억 원 이상. 시장 점유율 16.4% 2위. 2024년 갤럭시 S24 판매 3,466만 대 전년 대비 18% 증가. 최근 추가 투자 1,700억 원. 멕시코. 역할 북미, 남미 시장 공략. 주요 생산 품목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USMCA 협정 활용하여 미국 시장 진출. 관세 비교. 미국 관세 2025년 기준. 베트남산 46%, 인도산 35%, 멕시코산 USMCA 협정으로 0에서 10%.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이 스마트폰 1억 대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칩시다. 대당 100만 원이면 총 10조 원어치죠. 베트남에서 보낼 경우 관세 4조 6천억 원, 인도에서 보낼 경우 관세 3조 5천억 원, 차이 1조 1천억 원. 1억 대만 옮겨도 1조 원 이상 절약해요. 삼성이 연간 3억 대 이상 팔아요. 관세만 3조 원 이상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죠? 10년 후 전망. 2035년 인도 전망. 인구 15억 명. GDP 세계 3위 10조 달러 예상. 중산층 16억 명. 스마트폰 시장 규모 현재의 3배.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 20%를 유지한다면 연간 매출이 지금보다 3배 늘어나요. 지금 16조 원이니까 48조 원이 되는 거죠. 인도 한 곳에서만요. 이게 삼성이 보는 미래입니다. 7부 베트남은 정말 괜찮은가? 자, 그럼 베트남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유튜브에서는 베트남 경제 붕괴라고 하는데 실제는 어떨까요? 베트남 경제 현황. 2025년 베트남 GDP 성장률 8.02%. 네, 맞습니다. 8%예요. 붕괴가 아니라 성장이에요. 4분기 성장률은 8.46%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에요. 2025년 베트남 FDI 외국인 직접 투자 384억 2천만 달러. 최근 5년 내 최고치예요. 삼성이 떠나면 투자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왜요? 삼성이 안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삼성의 베트남 투자 지속. 2025년 1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박린성에 12억 달러 투자 승인받았어요. OLED 공장이에요. 휴대폰, IT 장비, 자동차용 OLED 스크린을 만들 거예요. 떠나는 회사가 12억 달러를 더 넣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6일 나기용 삼성 베트남 전략협력실장이 타이응우엔성 콘퍼런스에서 말했어요. 삼성은 2025년 기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4%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이응우엔성은 삼성의 전략적 생산 거점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14%요. 베트남 전체 수출의 14%를 삼성이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떠나는 회사가 할 말이에요? 글로벌 최저한세 이슈. 그럼 유튜브에서 말하는 세금 폭탄은 뭐냐고요? OECD 글로벌 최저한세예요.
2024년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최소 15%는 걷기로 했어요. 베트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도 15%, 유럽도 15%, 미국도 15%.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된 건 맞아요. 근데 인도에서도 똑같이 내야 해요. 그럼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태도였어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세금 내세요. 이렇게 갑자기 말하니까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반면 인도는 어땠어요? 법으로 보장합니다. 약속은 절대 안 바뀝니다. 대신 PLI 인센티브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어디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당연히 인도죠. 그래서 신규 투자는 인도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 기존 투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8부 진짜 전략 마이너스 삼성이 보여주는 글로벌 경영. 자, 이제 정리할게요. 삼성이 정말로 하고 있는 건 뭘까요? 베트남 마이너스 인도 마이너스 멕시코 삼각 전략. 베트남 50% 이상. 역할 글로벌 수출 거점. 장점 안정적인 생산 능력, 숙련된 노동력, 잘 갖춰진 협력업체. 단점 관세 부담 미국 46%, 정책 불확실성. 전략 현상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인도 29%. 역할 14억 내수 시장 아시아 아프리카 수출. 장점 낮은 관세 미국 35%, PLI 인센티브, 거대한 내수 시장. 단점 노사 갈등, 인프라 부족. 전략 빠르게 확대하면서 프리미엄 시장 선점. 멕시코 나머지. 역할 북미 남미 시장 공략. 장점 USMCA 협정으로 미국 관세 거의 0%, 남미 시장 접근성. 단점 생산 규모가 아직 자금. 전략 가전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 이게 삼성의 글로벌 전략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코로나19 때 배웠어요. 2021년 베트남 정부가 락다운하면서 공장이 멈췄어요. 그때 삼성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아세요? 그 이후로 결심했어요. 한 곳에 60% 이상 집중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베트남 60%에서 50%로 낮추고 인도 20%에서 29%로 높이고.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보세요. 어제는 중국한테 60% 관세, 오늘은 베트남한테 46% 관세. 내일은 또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곳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죠. 트럼프가 베트남 관세 올리면 인도에서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인도 관세 올리면 멕시코에서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이게 진짜 글로벌 기업의 전략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사례. 애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중국 60%에서 40%로 낮추고 인도 20%로 높이고.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 다 인도로 보냈어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유지하면서 인도 확대하고. 이게 글로벌 제조업의 트렌드예요. 한 곳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하는 거죠. 구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교훈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베트남이 실수한 게 뭐예요? 2010년에 법인세 0%라고 약속해놓고 2025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으니 세금 내세요라고 한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죠. 15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데? 반면 인도는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 보장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기업은 신뢰가 필요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하죠. 교훈 이 리스크 분산이 중요하다. 삼성이 왜 베트남 인도 멕시코 삼각 전략을 쓸까요? 한 곳에 의존하면 위험하니까요. 코로나19 때 베트남 공장 멈췄을 때 큰 타격 입었죠. 트럼프 관세 정책도 예측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해 놓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관리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몰빵하면 위험하잖아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하죠. 삼성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훈 3. 시장을 선점하라. 삼성이 왜 인도에 투자를 늘릴까요? 지금 인도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는 거예요. 2035년이 되면 인도 중산층이 16억 명이 돼요. 16억 명이 다 스마트폰 사고, TV 사고, 냉장고 사요. 그때 가서 공장 짓고 시장 진입하려면 늦어요. 지금 투자해서 자리 잡아 놓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인도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게 선점 효과예요. 마치 1990년대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것처럼요. 그때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큰 돈을 벌었어요? 삼성은 지금 인도에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10부 결론, 진실은 거짓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자, 정리할게요. 유튜브 가짜뉴스 vs 진실. 유튜브 가짜뉴스. 삼성이 베트남을 버렸다. 베트남 경제 붕괴. 30만 개 일자리 사라졌다. 베트남 부동산 반토막. 진실. 삼성은 베트남 생산을 유지하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2025년 누적 생산 20억 대 돌파. 베트남 GDP 8% 성장 붕괴가 아니라 성장. 2025년 1월 12억 달러 추가 투자 승인. 베트남 실적 전년 대비 5.5% 증가. 가짜뉴스는 클릭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워요. 삼성의 진짜 전략. 삼성은 베트남을 버린 게 아니라 베트남 마이너스 인도 마이너스 멕시코 삼각 전략을 구축하고 있어요. 베트남 50% 유지 글로벌 수출 거점. 인도 29% 확대 14억 내수 시장 낮은 관세. 멕시코 나머지 북미 시장 공략. 이게 리스크 분산이고 이게 글로벌 전략이에요. 우리가 배운 것.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 리스크는 분산해야 한다. 한 곳에 의존하면 위험하다. 미래 시장을 선점하라. 10년 후를 보고 투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진실은 거짓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거짓말로 클릭을 유도하는 영상들 조심하세요. 팩트 체크 좀 하고 믿으세요. 마무리.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삼성이 인도에 투자를 늘리는 진짜 이유를 파헤쳐봤습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실제로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유지하고 인도도 잡고 멕시코도 키우고 이게 진짜 글로벌 기업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실 기반의 그러나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